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심 일정이 임박하면서 이 탄핵 찬반 양론의 민심이 더 격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국면에 대한 국민의힘 원외 시각을 자세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심재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찬성보다 더 많은 추세로 보이는데 원외위원장들의 시각은 어떤지, 특히 경기도당위원장이시고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치르셔야 되니까 경기도당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경기도 원외위원장들의 입장은 거의 대부분이 역시 탄핵 반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이렇게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한 80여 명 정도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또 집회에 나가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이제 목소리만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탄핵 반대의 목소리의 열기, 뜨거움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현장에 자주 나가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열망이 강합니다. 열기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도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같으면은 서울과 지금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탄핵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당 위원장이시니까 당원들의 목소리도 아마 현장에서 더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선거는 어떻게 치르나? 왜냐하면 또 수도권, 경기도가 가장 큰 선거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멀리 대선도 있지만 지방선거, 그 이후에 또 다른 선거들도 보고 계실 텐데, 그럼 이렇게 가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냐? 중도층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목소리는 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도대체 중앙당 왜 그렇게 잘 못 싸웠느냐? 제대로 좀 싸워봐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중앙당이 이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순발력 있게 착착 접근을 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오히려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걸 좀 더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중앙당이 좀 머뭇거리는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데 원외들이 하는 것보다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회에도 현역이 참석하는 것이 원외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것보다 현역 의원 한 사람이 참석하는 게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영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현역 의원들도 현장에 좀 나와보고 그리고 현장과 결합해서 이렇게 지금 의견들을 표명을 좀 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얘기를 좀 쉽게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말씀 듣고 나니까 탄핵 반대 이런 집회 현장에 함께하는 의원들이 더 많은 의원들이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두 방면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중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해체해야 된다고 느끼시는지. 지금처럼 움직이는 이런 헌법재판소 가지고는 도저히 제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라면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둥인 헌법을 관장하는 그런 재판소인데, 그리고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엄정하고 중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탄핵을 시킬 때는 내란죄라는 이름으로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의할 때는 내란죄 그거 아닙니다, 빼주십시오. 이걸 뺐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행 과정에서도 변호사들이 3분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증인한 사람 불렀는데 90분인데 국회 측과 청구인과 비청구인 양쪽이니까 45분이죠. 45분 중에서도 또 묻고 답하고 질문 답변 둘로 나누니까 22분이죠. 증인한 사람 불러가지고 불과 20분만 얘기한다. 20분 안에 당신 얘기 다 해라. 이렇게 지금 시간 제한을 두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과연 헌재가 과연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했던 거고,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마은혁 씨를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듯한 선고 2시간 전에 오늘 안 합니다 한달치 12시에 오후 1시에 양쪽 사람들한테 오늘 오후 6시까지 자료 내십시오. 그렇게 1시에야 얘기를 한달지 그런 절차 과정상에서 이런 졸속들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로서 대한민국이 위신의 문제다. 이건 아니다. 차라리 그 짓 하려면 없애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공정성, 그렇죠. 절차적인 부분에서 더 피의자의 방어권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생각하는 그런 헌재의 모습,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그걸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광화문에서도 그렇고 좀 강도 높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판관을 처단해야 된다는 등, 아니면 이제 헌재가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버릴 거라는 등, 이게 재판관 입장에서 이게 탄핵 심판을 판결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좀 불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재판관 입장에서 아무래도 좋은 감정을 갖기는 힘든 거니까요. 아무리 그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판관들이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니까 좋게 나오고 나쁜 감정이니까 나쁘게 나오고 이러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지금 뭐 이제 그런 걱정은 되는 거죠. 걱정은 되나? 지금까지 지금 믿고 싶진 않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은 현실이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그럴 수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떠받들어 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 헌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